미 해군 사령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평양 최강 항공모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철이 된 절망적 상황. 한국은 불가능하다. 일본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하지만 20년 독점 기술을 무기로 일본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달랐습니다. 항공모함도 없으면서 자동차 엔진과 항공모함을 헷갈린 거 아냐? 일본의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이름도 없는 기술자 12명이 72시간 만에 불가능을 뒤집었죠. 전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한국을 기술선도 국가로 인정하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극찬한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브래들리 로건입니다. 미 해군 중령이죠. 25년간 항공모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날 새벽 태평양 한가운데서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47분 USS 로널드 레이건호의 함장실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로건 중령님, 3번 추진축에서 이상 진동입니다. 제가 기관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추진축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뒤틀려 있었죠. 직경 70cm, 길이 30m의 특수강 추진축. 항모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이 부품에 15cm 균열이 생겼습니다. 완전 정지하세요. 지금 당장. 제가 소리쳤지만 관성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쩌렁하는 금속음과 함께 추진축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10만 톤의 거대한 항모가 순식간에 바다 위에 고철덩어리가 된 거죠. 함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로건, 얼마나 걸립니까? 함장님, 이건 현장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추진축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그럼 견인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최강의 항공모함이 예인선에 끌려가야 한다니. 치욕이었죠. 곧바로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항모 추진체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일본 카와사키 중공업뿐이었으니까요. 20년간 독점하며 우리를 지원해온 곳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야마구치 히로키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거만한 표정이었죠. 로건 중령, 영상으로 봐도 심각하네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니? 부품 제작에 4개월, 운송과 설치에 2개월입니다. 그리고 야마구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용은 선불로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싫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아, 맞다. 다른 곳은 없죠?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우리가 발목 잡힌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펜타곤에 보고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6개월 동안 항모 없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란 말인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고함이 화상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 외에는? 잠시만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해군 연락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고려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항모를 수리한다고요? 상선이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은 항모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장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최정석 부장입니다. 특수선박 추진체 전문가죠. 작년에 러시아 쇠빙선 추진체를 기적적으로 복구한 사람입니다. 반신반의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화면에 나타난 최정석 부장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로건 중령님, 손상 부위 영상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30분 후 그의 답변이 왔습니다. 72시간 안에 수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72시간? 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순간 화상회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구치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도 우리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72시간. 자동차 엔진과 항모 추진축을 구분 못하시는 모양이네요.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정석 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스터 강, 이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항모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본에 맡기시겠습니까? 6개월 기다리면서 5억 달러 내시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기회를 주라. 72시간 내 실패하면 일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박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강 부장님,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팀원 20명과 장비를 싣고 8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할 수 있을까?
일본도 6개월 걸린다는 작업을 72시간에?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8시간 후 한국 팀을 태운 치누크 헬기 3대가 항모 갑판에 착륙했습니다. 컨테이너 여러 개에는 처음 보는 장비들이 가득했죠. 최정석 부장이 헬기에서 내리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로건 중령님, 이제 시작입니다. 72시간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일본에 의존하며 무시당했던 한국에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았죠.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정석 부장과 한국팀이 도착한 직후 손상 부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내시경 카메라를 추진축 내부로 집어넣으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야마구치가 긴급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로건 중령, 정말 한국인들에게 맡기실 겁니까? 당신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한국은 컨테이너선이나 만들 줄 아는 나라예요. 항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마구치의 조롱이 계속되는 동안 최정석 부장은 이미 분석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로건 중령님,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롭네요. 이 균열 패턴, 금속 피로가 아니라 공진 현상 때문입니다. 공진이요? 네. 설계상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진동수에서 공명이 일어나 파손된 거죠. 그는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순간 화상회의에 있던 미해군 기술진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원설계를 변경한다는 건가요? 개선입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개발한 신공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야마구치가 비웃었습니다. 신공법. 검증도 안 된 기술을 항모에 적용하겠다고요? 작년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강 부장님, 정말 72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첫 24시간은 절단과 제거, 다음 24시간은 신규 축 설치와 용접, 마지막 24시간은 밸런싱과 테스트. 가능합니다. 그때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부장님, 3차원 스캔 완료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존 설계에 문제가 있었네요. 야마구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추진축은 10년 전 일본이 정비하면서 일부 개조한 것이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최정석 부장이 스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 부위의 열 처리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에서 취약점이 생긴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실수가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펜타곤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팀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 최정석 부장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A팀은 절단 준비, B팀은 대체 축 가공 준비, C팀은 용접 장비 세팅.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로건 중령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작업하는 동안 일본 측의 간섭을 막아주세요. 방에 공작이 있을 겁니다. 방에 공작이요? 20년 독점이 깨지는 걸 그들이 가만 보고 있을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야마구치로부터 연락이 왔죠. 로건 중령, 한국이 실패하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한국이 망친 걸 수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정말 항모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가 불꽃을 내뿜으며 거대한 추진축을 정밀하게 자르기 시작했죠. 이 정도 크기를 이렇게 정밀하게 자르다니. 옆에 있던 미해군 기술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오차 범위 0.01mm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최정석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개발한 AI 보정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절단 각도와 속도를 조정하죠. 작업장에는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이상한 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밤새 작업을 계속했죠. 새벽 3시, 첫 번째 단계인 절단이 완료됐습니다. 스케줄보다 2시간 빠릅니다. 최정석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새 추진축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게 핵심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특수합금 소재와 현장 가공 장비들이 나타났는데 즉시 제작이 가능한 최신 장비들이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맞춤 제작이 가능한 겁니까? 네. 스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치수의 추진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모듈러 제작 기술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울산에서는 이미 일상입니다. 대형 선박 부품을 현장에서 즉시 제작하는 기술이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20년간 기다려온 한국의 도전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에서 헬기 2대가 날아온 겁니다. 야마구치가 직접 기술진 10명을 데리고 온 거였죠. 로건 중령, 참관하러 왔습니다. 실패하는 순간 즉시 개입하기 위해서요.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오히려 환영한다는 표정이었죠. 좋습니다. 직접 보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야마구치가 작업 현장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항모 추진축을요? 우리는 나고야 공장에서 로봇으로 작업합니다. 로봇은 정해진 일만 하죠. 현장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은 사람이 더 낫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팀은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 추진축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하는 작업이 시작됐죠. 정렬 오차 0.003mm. 완벽합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가 레이저 측정기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용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직경 70cm의 특수강을 완벽하게 이어야 하는 작업.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운항 중에 다시 부러질 수 있죠. 최정석 부장이 직접 용접봉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금속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용접해야 하죠.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춤추듯 움직이며 두 금속을 하나로 만들어갔죠. 야마구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작업이라니, 품질 균일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걸로 보장합니다. 최정석 부장이 초음파 검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완벽한 용접 단면이 나타났죠. 기포 하나 없는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미해군 검사관이 감탄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완벽한 용접은 처음 봅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교대로 용접을 이어갔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품질을 유지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도제 시스템입니다. 10년 이상 훈련받은 장인들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입니다. 48시간째 용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밸런싱 작업만 남았죠.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10만 톤 항모가 시속 35노트로 달릴 때 추진축의 미세한 불균형도 치명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밸런싱에만 일주일은 걸립니다. 야마구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최정석 부장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죠. 한국 팀이 가져온 장비 중에 처음 보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센서가 달린 원통형 장치였죠. 이게 뭡니까? 동적 밸런싱 AI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죠. 장비를 추진축에 부착하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포인트가 표시됐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지점만 보정하면 됩니다. 최정석 부장이 정확한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라인더로 미세하게 깎아내기 시작했죠. 야마구치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0.001g 단위로 조정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이니까요. 60시간째 밸런싱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실제 가동 테스트만 남았죠. 엔진 시동 준비하세요. 제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진동 측정기를 보던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진동 수치 0.02.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최대 출력 테스트가 남아 있었죠. 출력 50%, 75%, 90%. 추진축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함체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죠. 100% 도달. 완벽했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정상 범위였죠. 오히려 개조 전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야마구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작업을 완료한 직후 제가 최정석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한 작업이 가능했습니까? 특히 첫 번째 절단 작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정석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추진축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십니까?
항모 추진축은 특수 합금강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는 약하지만 일반 강철의 5배 강도죠. 게다가 직경이 70cm. 이걸 0.01mm 오차로 자른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 관리였습니다. 섭씨 2만도의 플라즈마로 자르는데 주변 금속이 변형되면 안 되죠. 한국팀이 준비한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액체 질소가 분사되며 절단 부위 주변을 영하 196도로 유지했죠. 온도 편차 2도 이내 유지. 젊은 기술자가 모니터를 보며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마구치가 옆에서 지켜보며 비웃었었죠.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레이저로 자릅니다. 레이저는 깨끗하지만 느립니다. 72시간 안에는 불가능하죠. 최정석 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절단이 시작됐을 때 2만도의 플라즈마가 특수강을 녹이기 시작했죠.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각도 유지, 속도 분당 5cm, 정확한 속도와 각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절단면이 거칠어지고 너무 느리면 주변이 과열됩니다. 4시간의 집중 끝에 첫 번째 절단이 끝났습니다. 미해군 검사관이 절단면을 측정했습니다. 오차 0.008mm. 믿을 수 없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최정석 부장이 두 번째 절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각도 절단이었죠. 35도 경사 절단입니다. 새 축과 완벽하게 맞물리려면 정확해야 해요. 한국 팀원이 3차원 스캐너로 계속 측정하며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왼쪽 0.2도 보정, 속도 3% 감소,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2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죠. 야마구치가 일본 기술진과 뭔가를 의논하더니 말했습니다. 절단면의 미세 균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명백한 시간 끌기였습니다.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자신 있게 대응했죠. 좋습니다. 확인하시죠. 초정밀 현미경으로 절단면을 확대했습니다. 1000배 확대해도 균열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일본 기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비밀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절단하면서 동시에 표면 처리를 합니다. 플라즈마에 특수 가스를 섞어서요. 특수 가스요? 한국이 개발한 질화 처리 가스입니다. 절단하면서 표면을 강화시키죠.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니 시간도 절약되고 품질도 향상됐죠. 12시간 만에 모든 절단이 완료됐습니다. 예정보다 6시간 빠른 속도였죠. 제거된 손상 부위를 보니 실제로 심각했습니다. 균열이 내부 깊숙이 진행되어 있었죠. 며칠만 더 운항했으면 완전히 부러졌을 겁니다. 최정석 부장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새 추진축이 제자리에 놓인 순간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용접이죠. 두께 70cm의 특수강을 완벽하게 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부러집니다. 최정석 부장이 용접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다층 용접을 할 겁니다. 총 28층, 각 층마다 다른 기법을 적용합니다. 야마구치가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28층?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10층이면 충분해요. 10층은 20년 전 기술입니다. 28층이어야 완벽한 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접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죠. 저는 김명수입니다. 35년간 잠수함 용접만 했습니다. 그가 용접봉을 잡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검객이 칼을 뽑은 것처럼 위험이 있었죠. 티그 용접으로 시작합니다. 루트 패스가 가장 중요하죠. 텅스텐 전극에서 나오는 아르곤 가스가 푸른빛을 발했습니다. 2800도의 아크가 금속을 녹이기 시작했죠. 김명수 기술자의 손놀림은 일정했습니다. 분당 12cm,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숨을 내쉴 때만 움직여요.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움직임은 호흡과 완벽히 일치했죠. 1시간 만에 첫 층이 완성됐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함 제로. 완벽합니다. 이제 두 번째 층입니다. 이번엔 젊은 여성 기술자가 나섰죠. 박진희입니다. LNG 선박 전문입니다. 그녀의 용접은 또 달랐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과감했죠. 저는 위빙 기법을 씁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열을 분산시키죠. 용접봉이 마치 붓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자연스러웠죠. 야마구치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하는 용접이 믿을 만합니까?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중요합니다. 최정석 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박진희 기술자의 용접은 완벽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단 하나의 기포도 발견되지 않았죠? 용접은 계속됐습니다. 3교대로 쉬지 않고 진행됐죠.
각 기술자마다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 처리 전문입니다. 용접 후 응력을 제거하죠. 저는 마무리 패스 담당입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요. 한국 팀의 분업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20시간째, 절반이 완료됐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접 장비 중 하나가 고장난 거죠. 메인 전원 공급 장치가 나갔습니다. 야마구치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예비 장비도 없겠죠?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침착했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순간 한국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5분 만에 예비 장비가 설치됐죠. 마치 훈련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습니다. 이것도 준비의 일부죠. 용접은 계속됐습니다. 24층, 25층, 26층, 마지막 28층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제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죠. 최정석 부장이 직접 마지막 용접을 했습니다. 28층째는 특수합금봉을 씁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죠. 은색 용접봉이 녹으면서 독특한 무지개 빛을 발했습니다. 티타늄과 바나듐을 섞었습니다. 기존보다 30% 강하죠. 40분간의 집중 끝에 마지막 용접이 끝났습니다. 전체 엑스레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28층 모두를 투과하는 고출력 장비였죠.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단면도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금속 덩어리처럼 이어져 있었죠. 미해군 수석 검사관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제 경력상 최고의 용접입니다.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예요. 마지막 24시간. 가장 어려운 작업이 남았습니다. 동적 밸런싱이죠. 10만 톤 항모가 시속 35노트로 달릴 때 추진축은 분당 200회 회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이 틀어지면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밸런싱만 2주는 걸립니다. 야마구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나고야 공장에서 전용 시설로 합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장 밸런싱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하니까요. 한국 팀이 준비한 장비가 공개됐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달린 복잡한 장치였죠. 이게 뭡니까? 4D 밸런싱 시스템입니다. 4차원으로 분석하죠. 4차원이요? X, Y, G축과 시간축까지 회전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냅니다. 그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시스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원석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진동공학 박사를 했죠. 그가 노트북을 열자 복잡한 알고리즘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밸런싱은 정적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항 중에는 온도, 압력, 속도가 모두 변하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딥러닝으로 학습된 AI가 최저값을 찾아내죠. 야마구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할까요?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센서들이 추진축 전체에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진동, 온도, 음향 센서까지 총 387개의 센서가 거미줄처럼 연결됐죠. 센서 하나당 초당 10,000번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럼 초당 387만 개의 데이터라는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미해군 데이터 분석관이 감탄했습니다. 펜타곤 슈퍼컴퓨터급 처리 속도네요. 한국의 위성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죠.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항모 현장에서 첨단 기술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였죠. 시동 걸어주세요. 저속부터 시작합니다. 거대한 추진축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10회전. 즉시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에는 3차원 모델이 나타났고 불균형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상합니다. 최원석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추진축 내부에 이물질이 있네요. 이물질이요? 금속 파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 손상 때 들어간 것 같아요. 치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아무리 밸런싱을 해도 소용없죠. 야마구치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분해해서 청소하려면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침착했습니다. 자석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자석이요? 추진축은 비자성체인데요. 파편은 자성체일 겁니다. 전자석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한국팀이 특수 전자석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의료용 MRI에 쓰는 초강력 자석이었죠. 3테슬라 자력입니다. 파편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자석을 추진축 내부로 삽입했습니다. 10분 후 작은 금속 파편 수십 개가 달라붙어 나왔죠. 성공입니다. 다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깨끗한 데이터가 나왔죠. 북쪽 30도 방향, 2m 지점, 15g 초과합니다. 남동쪽 150도, 3.5m 지점, 8g 부족. 최원석 박사가 태블릿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불균형 패턴이 황금비를 따르고 있어요. 황금비요? 네. 1.618대 1. 자연계의 완벽한 비율이죠. 이 패턴대로 보정하면 그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지점만 조정하면 완벽할 겁니다. 야마구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단 세 지점으로 전체 밸런스를 맞춘다고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가능합니다. 최정석 부장이 특수 그라인더를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초정밀 장비였죠. 0.1g 단위로 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파도가 거세졌던 겁니다. 파고 3m. 작업 불가능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0.1g을 조정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작업 중단해야 합니다. 미해군 안전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60시간이 지났고 12시간밖에 안 남았죠. 최정석 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이로 스테빌라이저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 조선소에서 개발한 장비입니다. 파도를 상쇄시키죠. 컨테이너에서 거대한 장치가 나왔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플라이휠이 달린 장비였죠. 이걸 추진축 옆에 설치하면 진동이 상쇄됩니다. 설치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장비가 작동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진축 주변만 마치 땅 위처럼 안정됐죠. 진동 제로. 작업 가능합니다. 정밀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첫 번째 지점, 15.3g 제거 시작. 그라인더가 초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지만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15.0g, 15.1, 15.2, 15.3. 정확합니다. 두 번째 지점으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일본 기술진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런 방식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가 그를 노려봤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지점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테스트 재개, 100회 전부터 추진축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동 측정기의 바늘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진동 레벨 0.01.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150회 전. 여전히 0.01. 200회 전 최대 속력. 굉음이 울렸지만 진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0.02로. 정상 범위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최정석 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예측 정비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측 정비. 앞으로 언제 정비가 필요한지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작은 센서 50개를 추진축에 영구 설치했습니다. 이 센서들이 24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경보를 보내죠. 한국으로요? 네. 울산 모니터링 센터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미해군 함장이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항모는 한국과 항상 연결되는 겁니까? 네. 24시간 365일 지켜드립니다. 야마구치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가 최정석 부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인정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최원석 박사가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밸런싱 정밀도 99.98%. 이론적 최대치입니다. 작업시간 18시간. 예정보다 6시간 단축. 예상 수명 15년. 기존보다 5년 연장.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이 최정석 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8시간째.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72시간보다 4시간이나 빨랐죠. 함장이 전 승무원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5,000명의 승무원이 일제히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대한민국 만세! USA! USA! 함성이 태평양 바다를 울렸습니다.
최정석 부장과 한국 팀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20년 독점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 완료 직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항해 테스트였죠. 함장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함장인 마크 윌리엄스 대령, 작전 참모, 기관장, 그리고 저와 최정석 부장이 모였죠. 신사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리는 됐지만 실제 작전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속력 기동, 급선회, 비상정지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 추진축이 견딜지 최정석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는 기존보다 140% 강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함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승무원 전투 배치. 실전처럼 테스트한다. 경보가 울리고 5,000명의 승무원이 각자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기관실로 향했습니다. 추진축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죠. 로건 중령님, 한국팀도 함께하겠습니다. 최정석 부장과 핵심 기술자 5명이 따라왔습니다. 기관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터빈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엔진 시동. 4개의 가스터빈이 차례로 점화됐습니다. 굉음이 함체를 울렸죠. 터빈 1번 정상, 2번 정상, 3번 정상, 4번 정상. 추진축 회전 시작. 거대한 축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 박사가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진동 수치 0.01이, 온도 섭씨 45도.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함교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속 4분의 1. 전속 4분의 1. 알겠습니다. 기관사가 레버를 밀었습니다. 추진축 회전이 빨라졌죠. 속력 8노트, 10노트, 12노트, 10만 톤의 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속 2분의 1, 15노트, 18노트, 20노트. 추진축이 분당 100회전을 넘었습니다. 용접 부위에 엄청난 하중이 걸리는 순간이었죠. 최정석 부장이 용접 부위를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온도 분포 균일합니다. 용접부 스트레스 정상 범위. 전속 4분의 3.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였습니다. 25노트, 28노트, 30노트. 함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축은 안정적이었죠. 그때 함장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최대 전속, 최대 전속. 알겠습니다. 모든 터빈이 최대 출력을 뿜어냈습니다. 기관실이 요동쳤죠. 32노트, 34노트, 35노트 도달. 시속 65km. 10만 톤이 이 속도로 달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추진축은 분당 200회전으로 미친 듯이 돌았습니다. 진동 수치 확인. 0.018. 여전히 정상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연 전타. 급선회 테스트였습니다. 최고 속력에서 갑자기 방향을 트는 극한 테스트죠. 순간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중력이 옆으로 당기는 느낌이었죠. 추진축에는 비틀림 응력이 최대로 걸렸습니다. 비틀림 각도 확인. 7.3도. 한계치는 10도입니다. 용접부는 이상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배가 큰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좌현 전타. 반대 방향으로 또 급선회했습니다. 비틀림 각도 7.5도. 여전히 안전. 야마구치가 기관실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도 결과가 궁금했던 거죠. 정말 견디는군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테스트죠. 비상정지 준비. 비상정지라고요? 최고 속력에서 갑자기 멈추는 테스트였습니다. 추진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기동이죠. 역회전 준비. 역회전 준비 완료. 실행. 추진축이 갑자기 반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함체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응력 150%. 160%. 버텨라. 최정석 부장이 추진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70%. 180%. 설계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원래라면 부러져야 할 수준이었죠. 190%. 그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속력 제로. 완전 정지했습니다. 추진축은 멀쩡했습니다. 손상 확인. 초음파 검사기를 대고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균열도 변형도 없어요. 기관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미해군 기관사들이 한국팀을 향해 박수를 쳤죠.
언빌리버블. 당신들이 해냈어. 함장의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승무원에게 알린다. 모든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했다. 우리 함은 다시 태어났다. 5,000명의 환호성이 함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최정석 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말 해내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최정석 부장이 함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전투 기동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전처럼요. 함장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전투 기동 시작. 갑자기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 잠수함 발견. 우연 45도. 회피 기동. 항모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뢰 회피. 좌연 전타. 전속 후진. 다시 전진. 10분간 미친 듯한 기동이 계속됐습니다. 추진축은 온갖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끄떡없었습니다. 모든 수치 정상. 마지막으로 최정석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캐비테이션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캐비테이션은 프로펠러 주변에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추진 효율을 떨어뜨리죠. 우리가 개선한 추진축은 캐비테이션이 30% 줄어들 겁니다. 수중 카메라로 프로펠러를 촬영했습니다. 정말로 기포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추진 효율 측정 107%. 개조 전보다 7% 향상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연료를 7%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함장이 직접 기관실로 내려왔습니다. 강 부장님, 당신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함장님의 신뢰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은 태평양 최강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그때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국방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로건 중령, 보고하라. 모든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정말인가? 72시간 안에? 68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장관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석 부장을 화면에. 최정석 부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합중국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 당신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항모 갑판에서 즉석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팀과 미군 승무원들이 함께 어울렸죠. 한 미군 수병이 최정석 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관실에서 일하는 톰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나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앞서 있다고 멈추면 뒤처집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고 결국 추월했죠. 그때 야마구치가 다가왔습니다. 강 부장님,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제 최고입니다. 야마구치 전무님.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따라잡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니까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을. 만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위기의 순간 손을 내밀어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가가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태평양의 밤하늘 아래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펜타곤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안보 회의였죠.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하나다. 아시아 태평양 함대 정비 체계 전면 재편.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일본 독점 체제를 종료하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지정하는 안건이다. 즉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일본 로비를 받는 의원들이었죠. 20년간 잘해온 일본을 버린다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비 비용은 5년간 47% 상승했습니다. 기간도 평균 4개월로 늘어났죠. 반면 한국은 72시간 만에 완벽히 수리했고 비용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발언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보 문제입니다. 일본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이 일본 나고야를 타격하면 우리는 정비 능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전략적 약점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부산, 울산, 거제에 분산되어 있고 각각 독립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민군 겸용이 가능합니다.
유사시 즉각 전환할 수 있죠. 생산 능력은 연간 군함 50척 동시 정비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3배입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때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항모 정비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락한다. 브래들리 중령. 저는 일어서서 68시간의 기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수리만 한 게 아닙니다. 설계 결함을 찾아내고 개선했습니다. 설계 결함? 일본이 10년 전 개조하면서 만든 결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진축이 부러진 거였죠.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최정석 부장이 제공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용접 부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진이 발생했죠. 그럼 일본의 실수란 말입니까? 실수라기보다 기술 한계였습니다. 10년 전 기술로는 어쩔 수 없었죠.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표하겠다. 한국을 태평양 함대 정비 파트너로 지정하는 안. 찬성하면 손을 들어라.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 찬성이었죠. 가결되었다. 한국과 10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계약을 체결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에 가서 협정서에 서명하게. 자네가 적임자야. 영광입니다, 장관님. 이틀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조인식이 열렸죠. 최정석 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조선업계의 영웅이 되어 있었죠. 브래들리 중령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편견을 깨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인식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서명했죠. 오늘부로 한국은 미 태평양 함대의 공식 정비 파트너가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죠.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죠. 20년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지만 미국은 단호했습니다. 동맹과 비즈니스는 별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할 뿐이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을 비난했지만 정작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쿄 경제연합회 긴급회의, 일본 주요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20년간 쌓은 노하우에 안주하다 혁신을 놓쳤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우리가 6개월 걸린다던 일을 해냈어요. 가와사키 중공업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후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최정석 부사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다나카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 부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본의 정밀 가공 기술과 한국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최정석 부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갑을 관계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둘째, 기술 공유는 완전히 투명해야 합니다. 숨기는 건 없어야 해요. 다나카 회장이 고민했습니다. 일본 기업 문화에서 기술 공개는 터부였으니까요. 24시간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날, 다나카 회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한일 기술 동맹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더 극적인 건 야마구치의 변화였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최정석 부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강 부사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인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를 한국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요청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체된 일본이 아니라 발전하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최정석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일합시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라이벌에서 동료가 된 순간이었죠.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해군 전체를 한국에 맡기고 싶습니다. 전체요? 네.
연간 50척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을 신뢰합니다. 호주도 뒤따랐습니다. 호주 해군 함정 30척과 10년 장기 계약을 제안합니다. 인도 해군 참모총장도 왔습니다. 인도양 전체 함대 200척을 한국이 관리해주길 바랍니다. 200척이라니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않죠. 그게 일본과의 차이입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 모두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까? 제가 베트남 해군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아픔이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낸 나라.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감도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시아 해양 안보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함정 정비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축구장 100개 크기의 메가 독을 만들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1조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거제에 스마트 정비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AI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독특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원격 정비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 함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거죠. 고용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향후 3년간 조선 엔지니어 10,0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해결에도 기여한 거죠. 6개월 후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함 정비 시장 점유율 한국 52%, 일본 25%, 싱가포르 12%, 중국 7%, 기타 4%. 불과 반년 만에 한국이 과반을 넘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해군 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운다고? 네. 이미 우리 민간 조선소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 중국도 은밀히 한국의 군함 정비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론 불가능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조차 한국 기술력을 인정한 거죠. 유럽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해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정기 정비를 한국에 맡기고 싶습니다. 유럽 함정을 아시아에서요? 운송 비용을 감안해도 한국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품질이 최고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해군의 정비 기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정석 부사장은 국민훈장을 받았고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 울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국제함정정비기술 박람회 전 세계 40개국에서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최정석 사장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72시간에 도전을 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만 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조선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주입니다. 우주 정거장도 우리가 만들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마구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현대중공업 기술 고문이었죠. 저는 일본인입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죠. 청중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일본은 과거에 안주했고 한국은 미래에 도전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죠. 이제 저도 한국에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한일화해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500억 달러. 한국이 명실상부 세계 함정 정비의 중심이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72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세계가 답했습니다. 그렇다. 한국이 최고다. 1년이 지난 지금 태평양의 해군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정비 기지가 아닌 해양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됐죠. 부산항에는 미해군 전용 시설이 건설됐고 울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함정 정비창이 들어섰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저는 이제 태평양 함대 정비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 이번 분기 보고를 부탁합니다. 네, 장관님. 한국 파트너십 1년차 성과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정비 기간 평균 60% 단축, 비용 40% 절감, 품질 고장률 90% 감소, 가동률 85%에서 96%로 상승. 놀라운 성과군요. 한국의 혁신 덕분입니다. 특히 예방 정비 시스템이 탁월합니다. 한국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고장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거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변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면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죠. 실제로 일본도 가격을 30% 인하했고 정비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경쟁이 만든 긍정적 변화였죠. 중국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한국의 부상을 경계하면서도 기술력은 인정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도 은밀히 한국의 민간 선박 정비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정석 부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석,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냅니다. 유럽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유럽까지? 네. 나토 함대도 한국 정비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이 세계를 바꿨네요. 아니요.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나요? 무인 정비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진단하고 수리하는 거죠.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펄하버가 보였죠. 80년 전 일본이 기습 공격한 곳입니다. 이제 그곳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제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한국 대통령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무슨 일로? 훈장 수여식입니다. 한미해양 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그 72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72시간. 일본의 20년 독점을 무너뜨린 72시간. 그리고 저의 편견을 깨뜨린 72시간. 이제 태평양의 바다는 한국이 지킵니다. 기술과 신뢰로,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워싱턴에서 이 모든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미 해군과 한국의 공동기술개발센터 개소식. 놀랍게도 일부 핵심 기술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동님, 오랜만입니다. 최정석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제 그는 현대중공업 회장이 되어 있었죠. 정석, 축하하네. 한국이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다니. 모두 그때 그 72시간 덕분입니다. 개소식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관계자들도 있었죠. 야마구치도 왔습니다. 이제 그는 이란 합작기술연구소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 강 회장, 오랜만입니다. 우리 셋은 나란히 섰습니다. 한때 대립했던 세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된 거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야마구치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협력이 되고 협력이 발전이 됐죠. 최정석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연구센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차세대 함정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죠.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으로 탄생한 최첨단 연구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 행사가 이어졌죠. 저는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년 전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항모가 멈춰섰고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손을 내밀었죠. 최정석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전의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메달을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게 준 무궁화 훈장이었죠. 이 훈장은 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받은 겁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그때 그 사건에 영감을 받아 조선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의 눈빛은 2년 전 최정석 부장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죠. 최정석 회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그때 그 72시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억이 많네요. 제 인생 최고의 72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세대 추진 시스템이요. 차세대? 네. 소음이 90% 줄어든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또 다른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한국이니까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앞바다엔 수십 척의 군함이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싱가포르, 전 세계 해군이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님. 네, 감사합니다. 그때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한국을 알게 해주셔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조선소를 물들였죠. 72시간이 이래를 바꿨습니다. 일본의 독점이 끝나고 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봄날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는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배웠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다. 72시간이 그것을 증명했다. 이제 나는 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미래라는 것을. 지금까지 72시간 만에 미국 항모를 살린 한국 조선 기술자들의 실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 독점을 단 3일 만에 무너뜨린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저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